당신이 만약 이 세 가지를 겪게 된다면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흰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닌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3년 전까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전혀 부자가 아니었고 그저 막연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기준에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 어떤 현상을 겪었을까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분명 머지않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부자가 되기 전 겪는 첫 번째 현상은 흡수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대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데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면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요. 그 다른 방법에는 투자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사업을 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투자로 성공한 방법, 사업으로 성공한 방법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배우고 따라하기 위해서는 흡수를 잘 해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청님의 베스트셀러인 역행자를 보면 이를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을 공부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20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직장에 다닐 겁니다. 심지어 직장을 나가서 투자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동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부모님이 잘 살아서 도움을 받았거나 운이 좋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의 자의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해버리면 10년간의 학창시절과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성공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발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부자가 될 사람들은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뇌를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흡수하고 믿어버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유튜브든 무인 사업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첫 걸음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유튜브는 지금 레드오션이라서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지식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책을 통해서도 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한 걸 일단 믿어보세요. 그도 못 믿겠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믿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흡수한다면 분명 부자가 될 초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겪는 두 번째 현상은 실천하기입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흡수하기만 해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했다면 실천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걸 처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블로그가 마케팅의 기초라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간다거나 어떤 물품을 살 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블로그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생각만 하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았었죠.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 글을 누가 좋아할까? 괜히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부동산을 알려줄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블로그야, 그냥 누워서 영화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었고 이 생각은 제가 시작도 못하게 했죠. 그때 이런 생각들과 타협하고 저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면 지금의 흰둥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일단 해보기를 통해서 지금 2년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실천하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해보면 더 추진력을 얻습니다. 글 한 개를 작성하면 스스로 뿌듯함이 들고 조회수가 1회, 2회, 10회, 100회 올라갈수록 성취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도 들어오고 애드포스트로 조회수 수익도 들어오면서 재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현재 다양한 기회도 얻고 있는데요.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실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보더라도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흡수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부자들의 공통점이 아침 명상을 한다라거나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한다거나 주변 정리를 잘 해놓는다거나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거나 잘 맞는 부분은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은 돈이 들거나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했다는 건데 굳이 따라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보기입니다. 마치 내가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떤 동작 버튼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처럼요. 생각하면서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합리화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하는 거죠. 생각은 실천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보고 나서 발생하는 일들은 내가 미리 걱정했던 그 일들이 아닐 거고요. 실천을 하면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 겪는 세 번째 현상은 꾸준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고 실천까지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인 꾸준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5명은 흡수를 못하고 남은 5명 중 3명은 실천을 못하고 남은 2명 중 1명은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략 10명 중 1명만 흡수, 실천, 꾸준함 3가지를 해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흡수, 실천, 꾸준함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본 식상한 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식상하고 누구나 아는 걸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니 인생이 참 쉽지 않나요? 저는 다행히도 이 꾸준함 하나만은 기존에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은 일만 하셨는데 그 유전자를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블로그를 일주일에 1개는 포스팅 하려고 하고 제 카페에는 매주 천역 정보를 올리고 있고 유튜브도 매주 영상을 올리고 부동산 매물과 시세 조사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3시간 이상은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꾸준히 한다면 부자가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제가 말한 흡수, 실천, 꾸준함 3가지 중 가장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꾸준히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거나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퍼진 투자라는 행위를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투자를 하면 부모님이나 주위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봐요. 그리고 지금 월급을 잘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나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원은 꼬박꼬박 다녔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등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무리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학원을 잘 다니고 중간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이 세팅되었다는 점과 강제성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원 안 가서 어머니께 걸리면 혼나거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 설정과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를 안 해도, 부업을 안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터디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입해서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스터디를 한 것도 아니고 모임을 간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변 환경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집에 TV를 없애고 유튜브를 사업, 투자, 장사에 관한 채널만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의 영상만 보면서 저의 온라인상 환경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직장 퇴사하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 부럽다. 투자로 벌써 100억을 벌었다고? 사업, 투자,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과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참 좋아졌죠. 그냥 누워서도 나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온라인상 저의 환경을 바꿔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제 유튜브 채널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꽤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들이 겪게 되는 3가지 현상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기, 실천하기, 꾸준하게 하기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이 3가지 중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각해보고 보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